자, 44쪽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. 자, 보게 되면요.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 배움으로써 점과 점 사이의 거리였고, 두 번째 배움은 이 점 대신 직선을 배웠답니다.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한 세 번째 점이라고 하는 요소와 그 직선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,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. 자, 그런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주는 거는 내가 임의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 같이 그려줄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그려줄 수 있고, 그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주고 이것도 거리 아니야 저것도 거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양한 거리가 나오게 됐는데, 그러한 거리들 중에 우리가 이 수학에서 인정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딱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?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수직이 되게, 이 수직이 되는 거리를 이제부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내용이 된 겁니다.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공식도 스몰 d, d라고 하는 요소를 써요. 그럼 d라고 하는 것의 이 내용은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끝이 납니다. 왜 그러냐면 얘 공식의 증명,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아래쪽에 한번 보세요. 개념 플러스라고 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유도 과정이 있는데, 이 유도 과정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게 되면 증명이 되고, 이 증명에 대한 내용들은 다소 어렵다 보니까 비교하자면 근해 공식의 증명을 여러분들이 하지는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근해 공식의 증명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건 아니잖아. 제외시킨 거야. 그러니까 너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한 공식만 달달달 외우는 게 더 중요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직선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 됐고, 요 점좌표가 x1, y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첫 번째 루트를 크게 써준 다음에 x의 개수 a를 제곱해 주고요, y의 개수 b를 제곱해 줍니다. 그리고 위쪽의 크기 분자에는 절대값을 씌워준 뒤에 이 점좌표를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주고 이 는영은 삭제시켜줘요. 그리고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는 전부 다 이항을 해서 는영 형태를 만들어준 뒤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. 말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야. 그러면 ax1 by1 더하기 c, 이렇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? 루트 크게 써서 직선에 대해서 x의 개수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한 거에 합의 루트 분의 절대값 써주고, 이 점좌표, 점과 직선을 원하는 이 점좌표를 어떻게 대입을 해서 는영 뗀 것들을 가지고 오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. 선생님, 여기 왜 절대값이 있나요? 거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양의 크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음수를 배제해야 돼서 절대값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.